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배 소장님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겁니까? 컨벤션 효과입니다. 네. 어제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공개됐는데 결과부터 한번 볼까요? 네,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YTN과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8일 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야상 양자 대결입니다. 가상 양자 대결 윤석열 후보 50% 절반입니다. 이재명 후보 37%.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3%포인트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다자가상 대결입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포함됐습니다. 4명 했을 때. 네. 윤석열 후보 44.4%, 이재명 후보 34.6%, 약 10%포인트 정도 윤 후보가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후보 5.4%, 심상정 2.8%, 김동연 전 부총리 1.5%로 나타났는데 뭐 컨벤션 효과라고는 하지만 대체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도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 이후에는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정권 교체 여론이 최근에 또 상승 추세거든요. 이 정권 교체 여론의 어피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이른바 어부바 지지율입니다. 어부바요? 네. 아이 업을 때 어부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의 어피인 거죠. 네. 그렇군요. 갑자기 또 어부바 소리 전 간만에 들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그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어때요? 역대 여론조사에서 이런 컨벤션 효과를 시작했을 때 네. 어떻게 나옵니까? 최종적으로 결론 날 때까지? 그러니까 역대 대선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정말 영선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두 유력 후보입니다. 이재명 또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역대 대선에서는 그대로 갔던 적도 있고 그대로 가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02년의 경우에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극적으로 11월 말에 지지율이 대반전이 일어났고 대선까지 이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2007년의 경우에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이때는 그 이명박 후보가 그대로 단 한 번의 알겠습니다. 추월도 허용하지 그러니까 않았었고요. 이게 무슨 트렌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때마다 다 다르다. 예. 특징이 있다. 조금만 더 말해도 되나요? 예, 조금만 더 하세요. 예. 정상 기자가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번의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큰 유권자층이 2030이기 때문에 저는 대선까지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좀 간결하게 해주시고요. 자, 윤석열 후보가 이 대세를 잡은 걸까요? 어떻게 봐요, 정상근 기자? 네, 뭐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분석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YTN 여론조사도 있기는 한데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에 있었던 조사가 있고 또 그로부터 며칠 뒤에 실시된 조사가 있거든요. 네. 그 두 조사들의 좀 트렌드를 보면은 그 이후에 조사한 조사 결과들이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드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 아니냐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한번 확 치고 올라갔을 때 좀 윤석열 후보의 행보가 진짜 중요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그 2030 세대의 집단 탈당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감정적 앙금을 또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효과가 이어질지 아니면 또 금세 식을지 결정이 될 수 있다 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유권자층으로 이제 2030 세대 그렇죠. 아니에요. 이 네. 표심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근데 부동층이 2030 세대 안에서 상당하다면서요? 상당합니다.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의 비중이 적지가 않습니다. 2030 만 18세 이상 유권자가 30대까지 전체의 3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집단적으로 90% 가까이가 한 후보에게 투표한다. 그 후보가 당선이죠. 그러네요. 그만큼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는 연령대인데
일단 자동응답 조사를 하더라도 부동층 이 20대 30대에서 무응답층이 20-30% 나오고요. 심지어는 면접원 조사인 경우에는 더 20대 샤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50% 절반이 부동층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20대 30대 마음을 정했다 하더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들의 마음을 잡는 것이 대선 후보가 좀 더 당선에 가깝게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2030 세대가 좋아하는 라디오가 있어요. 뭐예요? 허리케인 라디오. 근거가 있어요? 없습니다. 2030 세대가 전 유권자의 30%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인데 어떤 통계 분석은 34% 그게 만 18세까지 포함이 되고 전체를 추산했을 때 약 31에서 많게는 32-33%입니다. 그거는 오늘 하나 기억을 해놔야 되겠네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항상 제공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상 기자. 네. 그러면 전 유권자의 30% 차지하고 있는 2030 세대 표심, 뭐 부동층이 뭐 많다고 그런 얘기는 하는데 이 세대 표심이 지금 어디로 쏠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 아까 말씀하셨던 그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청년층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38.2%를 기록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22.2%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한 8%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예요? 네, 이재명은 남성에게, 윤석열은 광주로입니다. 네. 자, 두 후보 오늘 일정부터 좀 볼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부터 일정을 재개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 포럼 행사에 참석한 이후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이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문하는 동시에 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오늘 오전에 포럼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그 오후에는 이제 호남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5.18 당시 군의 시민학살에 항의하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 인권 변호사 고 홍남순 변호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오후 4시쯤 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아까 얘기한 어디 언론사 주최 포럼에서 현장에서 만났더라고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SNS에 여가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여가부가 계속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의 정체성과 역할이 뭐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폐지를 제기할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처인데 이재명 후보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법안을 제안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가 이른바 20대 30대 남자 유권자에 대한 접근 전략으로 보입니다. 어떤 발언까지 했냐면 남자가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20대 남자, 30대 남자에게 취약하다는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포석으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남녀 간의 갈등이 생기는 원인까지 이재명 후보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총량이 부족하고 그로 인한 경쟁 격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생각까지 밝혔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이 이재명 후보 성대모사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니 워낙 완벽한데 네. 좀 자제하려고. 가끔씩 해주세요. 아, PD가 할까요? 뭐라 그래도 그럼 할게요. 예, 집에서 연습 좀 잘해 갖고 오세요. 네. 예. 자, 정상 기자. 네.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렇습니다. 야권의 이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서 이 검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또 미진한 점 또 의문이 있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 그러니까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의 주인 검사일 때 이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 관련해서 부정 비리를 알고도 덮었다. 뭐 이런 부분도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그 윤석열 후보는 몇 건의 문제로 지금 입건이 돼 있는데 이 본인은 휘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다라면서 0대 10인데 왜 이거를 1대1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배 수장님, 대장동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관훈 토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우선 대장동 수사는 검찰 수사가 먼저 돼야 된다. 국민 여론이 특검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높더라도 검찰 수사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다만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으로 가자.
특검으로 가도 좋다. 가야 된다. 가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때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동시에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건 곤란하다. 지금 대장동이 우선이고 대장동이 특검으로 가야 되는 여론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은 특검으로 가되 윤석열 후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그 대장동 부실 대출 의혹 사건 네. 담당이었던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도 같이 특검 가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요. 제안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 네. 제안을 했죠. 근데 네.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죠. 알겠어요. 뭐 지켜보는 걸 하고 이제 정상 기자. 네. 윤석열 후보가 이 광주 이제 2시부터 광주에서 일정이 있던데 아직 자세한 현장 소식은 안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일정이 아주 주목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발언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개사과 논란으로 더 큰 논란을 빚었는데요. 오늘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 민주묘지에 가서도 사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이 경선 끝나면 이 광주에 방문할 것을 한번 약속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정 1박 2일로 이제 내려간 거고 내일은 봉화마을도 방문하겠다 이런 일정이 있던데. 네. 목포도 가죠. 네, 목포도 김대중 갑니까? 그 전 예. 대통령 관련 그렇군요. 장소도 방문을 합니다. 근데 광주 현장의 여론은 싸늘하다면서요. 싸늘합니다. 지금 오늘 가뜩이나 날씨가 추운데 더 싸늘한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미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지 마라. 올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고 지금 학생단체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 5.18 묘지 참배를 막겠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보니까 어떤 시민단체는 네. 민주묘지 앞에서 철야 농성까지 한 걸로 아침에 기사가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밤새서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윤석열 후보는 계란을 던지면 계란을 맞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안전을 우선할 필요가 있고 정말 그 지역의 민심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여러 반론에도 불구하고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방문하는 이유는 일단 내용을 채우기 전에 형식을 좀 갖추겠다. 그러니까 광주를 방문해서 좀 중도층 마음을 좀 움직이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도권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5.18 발언 또 전두환 옹호 발언. 그래서 일단 광주 또 봉화마을 또 목포 DJ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층을 사로잡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노력을 통해서 좀 중도층을 잡아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좀 밖에서 좀 장황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자 정상 기자, 네네. 오늘 이용섭 광주시장이 말이에요 자작극 얘기를 했던데 이건 뭔 얘기입니까? 네,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내려가면 이 시민단체하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사회자가 던졌는데 그러자 이용섭 시장이 자작극을 벌이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광주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은 이 폭언이나 물세례, 이 달걀 던지는 것을 자제를 했는데 네. 좀 어떤 정치인들이 비판받고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서 좀 다른 쪽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경우가 있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저 후보에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광주 이미지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광주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어요. 저기 배 수장님, 네. 이 정상극 기자는 아주 깔끔하다는데. 예? 아니 정상훈 기자는 대한민국 최고잖아요. 제가 정상훈 무슨 기자 못 말씀이세요? 따라갑니다. 서운하죠. 제가 이런 얘기. 이게 아니에요. 제 의견이 아니고 밖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 오늘은 아니잖아요. 지금 밖에서도 반발하고 있어요. 현수막 들고. 그래요? 제발 그러지 어디에? 말고. 자, 배 수장님 힘내시고요. 네. 저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얘기가 잘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대담 프로그램에 나가서 지금 윤석열 캠프 보면요. 15년간 자리 사냥꾼이에요.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5년간이라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네. 됐죠. 사선의 강릉, 이 윤석열 후보 외가의 고향의 중마고 친구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권을 달라는 이야기 없다. 그리고 나하고도 마찰이 없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내 마음속을 알아야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충돌이 있을지 없을지는. 1인 면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도 해야죠. 허리케인을 위해서. 근데 이 선대위 발족 날짜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까? 원래는 11월 중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잡혀 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좀 내부적으로는 좀 일정을 잡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요 문자 소개해드리면 배 수장이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네. 레이트 나이트님께서 오, 배종찬 소장님 너무 웃김 크크. 네. 4466님 배 수장님 얼굴에 점 찍으면 포청천 같을 듯. 작두를 대령하라. 9432님께서 탁송일 하고 있는 배송 기사인데요. 오늘은 용인에서 송도 수출단지까지 배송하고 송도에서 9,200번 인강 여객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요. 버스에서 190님 방송이 나오고 있어서 듣고 합니다. 9,200번 인강역의 기사님 만세입니다. 와. 예.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정상 기자? 네,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 한숨 돌린 요소수입니다. 네, 지금 18,000톤인가 19,000톤 요소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네, 18,700톤이고요. 네. 한국 기업들이 이 중국 측과 이미 계약한 분량이 곧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주문했던 계약했던 물량이 네, 그러니까 야적된 상태인데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수출을 제한하면서 못 들어왔는데 이거를 들여온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소 수가 아니고 요소. 요소 네. 수의 원료인 요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18,700톤의 요소를 요소수로 바꾸면 56,000여 톤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국내 소유량의 한 두세 달치에 해당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좀 상당량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요소 부족 사태가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외교부가 이 중국하고 여러 채널을 통한 소통 끝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했고요. 이미 그 일부 요소 물량의 검사도 완료가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저희 요소 이 대란 문제를 사실 뭐 저희 프로그램 잘 안 갔습니다만은 이 지난주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네. 주요 매체들이 다루기 시작한 게 지난주 중반 이후거든요. 우리 그러니까요. 그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도 역시 트럭 기사님들 제보 문자로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거 우리 허리케인이 또 공기의 역할이다. 화물차 운전기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방송이죠. 오. 화물차가 아니고 화물차죠. 화물차. 예. 자, 그러니까 요소수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요소수요? 요소를 수입해서 요소를 수입해서 물을 타야죠. 그냥 물이 아니고 증류수를 탄다고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예. 뭔가 복잡한 공정이 있겠죠. 네. 예. 자, 한숨 돌리긴 돌릴 것 같은데 배 수장님, 정부가 네. 한동안 요소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한된 물량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방역 마스크와 비슷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산과 그다음에 유통과 수요까지도 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긴급 조치를 취하는데 마스크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생산도 이제 관리를 하고 지난 방역 마스크의 경우에도 생산 공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산 그리고 유통 그리고 이제 공급될 때 가격까지도 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매점 매석이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지금 부족한 물량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긴급 물량 통제 조치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정상 기자, 실제로 요소 감춰놓고 유통을 안 한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요소수 관련해서 이제 매점 매석 합동 단속을 정부가 벌이고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 투입하지 않은 채 이 민간 수입 업체가 차량용 2,000톤의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 700톤을 바로 요소수 생산에 투입했고요. 이 나머지 분량도 신속히 이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로 이제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2,000톤이 요소수로 전환하면 약 600만 리터. 네, 이것도 좀 상당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요소수 판매업체 한 곳이 한 몇천 리터의 요소수를 지금 그 풀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또 이번에 적발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지금 자막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부에서 요소 중국에 있는 요소 수출이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자막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당연히
지금 한국 정부가 부족하고 이미 계약된 물량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유통해야 되고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뭐 무료로 소방서에 갖다 주는 사례도 있거든요. 기부천사분들. 네. 기부천사분들요. 이거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비싼 가격에 팔려고 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공급을 안 하고 늑장 대응을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저 배종찬 소장 응원 문자가 오늘따라 쏟아지네요, 막 쏟아져. 쇄도하고 있어. 대단합니다. 네. 얼굴 빨개졌어요? 뚱커벨 대란이라고 봐야죠. 몇 분만 소개해드릴게요. 해석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요. 19형님 요즘 왜 이렇게 배 소장을 못 살게 굽니까? 날씨도 추운데 안쓰럽습니다. 배 소장 가만 놔두세요. 아, 이 정도면 배 소장님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네. 배 소장님 사랑합니다. 팬입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직장 갑질을 당하는 거죠. 근데 저보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 밖에 있는 이제 김경래 아저씨한테 그러세요. 예? 김경래 PD는 자꾸 천 PD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